한 5억에 받는다고 치면 전세를 놓는다고 해도 4억이면 놓을 수 있으니까 투자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진 않죠. 요거 한번 볼까요? 네, 구갈동. 네,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좀 하자가 있는 건지 먼저 좀 봐야 되잖아요. 그쵸? 조사된 임차 내역 없음 뭐 이러면 하자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일 중요한 게 경매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이 매각 물건 명세서거든요. 매각 명세서. 이거는 수원지방법원, 그러니까 법원에서 만들어진 문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틀릴 수가 없습니다.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틀릴 수 있겠죠. 이게 만약에 틀리면 나중에 구제가 가능해요. 뭐지? 네, 매각 불허가를 받아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항상 매각 물건 명세서를 기준으로 분석을 하시면 됩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요, 세 가지만 잘 분석을 하시면 돼요. 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제 권리 분석 얘기하면 다 아시죠? 아직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세 가지만. 임차인이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대항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 배당을 다 받아가는지, 네, 이것만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되게 쉽지 않습니까? 네, 여기다가 OX로 표시를 하시면 돼요. 여기다 OX를 표시를 해보시죠. 보시면 임차 내역 없음이라고 써있죠. 여기에 없으면 그냥 없는 겁니다. 임차인이 없는데 대항력이 있을 리가 없죠. 네, 임차인이 있어야 대항력이 있든지 말든지 하죠. 그러니까 임차인이 없으면 더 이상 권리 분석을 할 필요가 없어요. 깨끗한 물건인 거죠. 그러면 주의할 건 뭐냐? 임차인이 있는데 대항력도 있는데 배당을 전액 다 받진 않는 경우. 그러니까 X인 거. 요것만 조심하면 돼요. 나머지는 그냥 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거용 권리 분석은 너무 쉽죠. 사실 그 토지 권리 분석은 더 쉽습니다. 토지는 임차인이 대부분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매우 쉽습니다. 상가는 이거보다 조금 더 복잡하긴 하니까 그냥 주거용만 일단 좀 잘 기억을 해두세요. OOX가 아니면 물어줄 게 없다. 그냥 내가 쓴 금액만 내면 된다.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보통 경매 잘못하면 권리 분석 잘못하면 망한다. 뭐 그런 거 보셨잖아요. 그 대부분 한 99%는 이런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이런 경우가 아니면 망할 일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럼 이 물건을 한번 좀 분석을 해보죠. 이게 중대형 평수거든요. 실평수가 33평이니까 한 40평 정도 되는 아파트거든요. 그게 4억 8,600이다. 용인인데 1층인 게 좀 단점이네요. 1층인 게 좀 단점이긴 합니다. 한번 좀 보시죠. 364세대. 이것도 좀 단점이죠. 네, 세대수가 좀 적다. 근데 신갈역 역세권에 있는 건 장점이죠. 장단점을 잘 분석을 할 수 있으면 돼요. 여기서 매매로 하고 얼마 정도 되나 보시죠. 네, 가격순. 여긴 다 중대형인가 보네요. 네. 지금 현재 7억 5천만 원의 호가가 나와 있고요. 실거래가는 한 8억인데 뭐 그 이후에 거래가 없고 호가가 7억 5천이니까 한 7억 정도라고 조심스럽게 밸류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이거 그냥 임의로 한 거예요. 밸류는 한 7억 정도면 팔릴 수도 있을 것 같다. 전세도 한번 보시죠. 전세는 4억 1천만 원 정도. 최근이니까 한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매매는 7억. 전세는 한 4.1억. 4억 정도로 잡을게요. 네, 밸류는 한 이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지 분석 조금만 더 해보면 신갈역에서 가까운 편이죠. 그리고 뭐 제가 드론 영상도 올려드렸지만 여기 보시면 이쪽으로 플랫폼 시티가 이렇게 들어올 예정이죠. 요쪽과 요쪽 요렇게까지 플랫폼 시티가 뭐 약간 좀 요런 식으로 생겼어요. 들어올 예정이에요. 여기 일자리들이 생길 거고 여기 또 구성역 있잖아요. 구성역이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GTX A 노선이 들어오게 돼 있죠. 그럼 여기 용인역이거든요. 용인역에 GTX A 노선. 그럼 이게 삼성역까지 세정거장이면 가거든요. 용인역 다음에 성남역인 것 같고, 여기 임해역에 여기에 쓰거든요. 그 다음에 수서역, SRT는 수서역, 그 다음에 삼성역. 삼성역이 개통하는 건 좀 늦어요. 지금 예정은 2028년 돼 있는데 조금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요게 개통하는 거는 원래 2024년 예정인데 한 2026년까지는 밀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찌됐든 이 개통이 되면 공사 되게 활발히 되고 있거든요. 한
삼성역까지 가는데 한 15분 걸리려나요? 뭐 엄청 가까워지죠. 네, 여기 뭐 신갈역에서 타면 한정거장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분당선 한정거장이면 구성역까지 갈 수 있다. 그 앞에 있는 네, 완전 초역세권이죠. 뭐 역세권 이거 거리 따져봐야 되나? 안 따져봐도 알겠죠. 네, 걸어서 한 2, 3분이면 갈 수 있는 정말 글자 그대로 초역세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초역세권 아파트가 경매로 한번 유찰이 돼서 네, 지금 4억 8,600만 원까지 떨어진 거죠. 근데 1층인 게 좀 단점이고요. 여기 보시면 관저 초등학교 바로 옆이죠. 네, 초품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가기 되게 좋은 것 같고 이쪽에 상가들은 꽤 있는 것 같아요. 네, 거리비 한번 볼게요. 요런 게 대부분 상가일 것 같거든요. 네, 이렇게 뭐 상가들이 많죠. 이런 게 상가주택 같아가지고 보통 이런 식으로 생긴 게 보통은 상가주택이거든요. 네, 요렇게 상권도 가깝고 초등학교 가깝고 네, 초역세권이고 살기는 되게 좋을 것 같거든요. 네, 한번 여기도 관심 있는 분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 가격에 받을 순 없겠지만 만약에 이 가격에 받을 수 있다고 치면 한 5억에 받는다고 치면 전세를 놓는다고 해도 4억이면 놓을 수 있으니까 투자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진 않죠. 뭐 그거는 감안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가격이 더 떨어질 수도 있죠. 근데 지금 매매가가 7억인데 이렇게 5억까지 떨어지는 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네, 경매니까 가능한 가격이지 뭐 떨어질 수도 있긴 하죠. 네, 그거는 본인이 판단하셔야 돼요. 네, 제가 뭐 투자를 조장하는 것도 아니고 언제가 됐든 이런 침체장이 쉽진 않거든요. 이렇게 급격한 금리 인상과 부동산 침체장 이게 뭐 흔하게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역사상 한 4번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991년쯤 전두환 시대에 1기 신도시 전국에 뭐 서울 경기뿐만 아니라 한 200만 호를 전두환 시대에 뭐 대거 공급을 한 거죠. 이때 떨어졌고 이거 뭐 한 97년, 98년 IMF 때 IMF는 뭐 다들 아시죠? 그 다음에 한 2008년, 7년 네, 금융위기 때. 그 다음에 한 2012년쯤 이때가 이제 2기 신도시. 그러니까 뭐 동탄을 비롯한 2기 신도시 뭐 여러 군데 있죠. 네, 요게 들어왔을 때 이때 좀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이거든요. 2022년. 정말 놀라운 게 2021년이 역대급으로 제일 많이 올랐을 때거든요. 역대급으로 제일 많이 오르자마자 그 다음에 바로 이렇게 침체장이 세게 왔죠. 네, 정말 세게 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되게 세게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역사상 4번밖에 안 되는 이런 기회가 지금 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기회가 왔을 때 큰 부자들이 많이 나오죠. 뭐 유튜브 하면서 100억 벌었다 뭐 하시는 분들 대부분 2012년 이후에 투자 많이 하신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거든요. 뭐 주식도 마찬가지고 이런 기회가 왔을 때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이 큰 부자가 되죠. 하지만 지금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죠. 지금 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적당한 타이밍이 분명히 옵니다. 하지만 시장에 머무르고 있어야 기회가 왔는지 알 수 있죠. 이 시장에 머무르고 있다는 뜻은 계속 이렇게 물건들도 찾아보고 임장을 다녀야 돼요. 그래야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방송 계속 꾸준히 하는 거고, 네, 스터디도 계속 꾸준히 하고 있거든요. 네, 임장도 계속 다니고 있고, 네, 드론 촬영 가는 김에 저는 항상 임장을 하니까 부동산도 다녀보고, 확실히 예전에는 나오지 않던 물건들이 이번엔 토지 위주로 임장을 다녀왔는데, 확실히 물건들이 좀 이제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좀 좋은 시기인 것 같아요, 투자하기.